한 여성이 누군가를 위해서 정성 가득한 밥상을 차립니다. 봄나물 무침에 갓 지은 밥까지 제철 반찬이 한 상 가득하게 올랐는데요. 하지만 밥상 앞에 앉은 또 다른 여성의 표정은 심상치 않습니다. 국을 한 숟갈 뜨더니 갑자기 밥상을 확 엎어버리는데요. 그리고는 거친 욕설까지 퍼붓습니다. 대체 이 두 여성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은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다가 결국 헌신짝 신세가 됐다는 사방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일단 제보자분은 60대 남성입니다. 그리고 이남 3녀의 차남으로 태어났었는데 마청이 어렸을 때 사고로 그만 안타깝게도 일찍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나 둘하고 여동생 한 명하고 가깝게 지냈었는데 문제는 이제 35년 정도 전에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머님을 자신이 모셨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정말 쉴 틈 없이 어머니를 생활을 도맡았던 거고, 어머니 이제 나이 드시면서 병원비, 옷값, 뭐 평소에 생계, 심지어 어머님이 친구들과 하는 개똥까지도 다 이 제보자분이 부담을 했다라고 합니다. 35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30년 동안 10원도 안 줬어요. 제사 지내러 한 번도 안 왔어요. 아예 안 왔다고 보면 되고, 지도도 아쉬울 때만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고, 내가 그렇게 힘든데 지 딸내미 시집간다고 홀세달라고 그래서 내가 다 홀세줬어요.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부정하고 연락이 안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가 보다 하는데 다 연락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건 아니라고 봐요. 나는. 아, 이건 진짜 형제가 아니라 왼수네, 왼수. 네, 제보자는 아버지 제사를 무려 35년 동안 혼자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도 힘들 법도 한데 그 시간 동안 매해 싫다는 소리 한 번도 없이 혼자서 시아버지 제사상을 준비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누나들과 여동생은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춘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돈이 필요할 때는요, 늘 제보자한테 연락을 해서 너 혼자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얻어갔다고 하고요. 게다가 그동안 어머니가 여러 차례 수술도 받으시고 최근에는 치매까지 왔지만 엄마 괜찮아? 이렇게 말만 하고 치료비나 수술비에도 정말 단 한 푼도 보태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 어머니 모시는 이 오빠 그리고 남동생을 진짜 강 건너 불구경하더니 누나, 큰 누나. 자, 최근에 말이죠. 감사 인사 대신 종이 한 장이 왔다면서요. 종이 한 장을 보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고마워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종이 한 장이 왔는데 놀랍게도 이 종이가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제보자가 어머니께 받은 재산을 형제들과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는 10년 전에 어머니로부터 시골 땅과 집 1억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누나 얘기는 누나한테는 3천만 원, 그리고 다른 여동생들한테는 2천만 원씩 지급해서 똑같이 나눠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 동생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연락도 하고 지냈는데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갑자기 내용 증명부터 받으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자, 법적으로는 뭐 형제끼리 이제 나누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한 40년간 부모님을 이제 홀로 모시면서 본인이 쓴 돈이 4억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통장으로 했기 때문에 입증도 가능하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증여로 한 1억 받은 건 사실이지만 본인이 쓴 돈이 훨씬 많다는 게 제보자 입장이고요. 내용 증명이 지금 큰 누나가 뭐 1에서 학창시 1에서 보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부모님 음식점을 도와준 거고요. 이 지금 제보자도 중학생인데 그때 같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얘기고 35년간 자기가 지금 어머니를 돌보다가 어머니 치매에 걸리니까 갑자기 재산 얘기를 하면서 나타난 게 좀 공교롭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큰 누나의 내용 증명을 받고 이 제보자 남동생분보다 더 격분한 사람이 있었으니 자, 직접 들어보시죠. 집사람이 막 울고 막 이혼한다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이제 자세히 물어봤어요. 집사람을 두드러 팼대요.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데 마음이 찢어지더라고. 저는 몰랐죠. 근데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차마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 내가 미안해서. 그래서 그냥 내려왔어요. 아, 이 상황은 이거는 경제그리고 뭐 필요 없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아이고, 근데 왜 시어머니가 자기 이
아휴, 이 며느리를 두들겨 팼다 이게 참. 네, 이 아내가 내용 증명을 보고 이게 바닥에 주저앉더니 오열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나 정말 억울하다면서 40년 동안 꺼내지 못한 이야기들을 꺼냈다고 하는데요. 결혼 후에 아내가 시댁 근처에 살면서 시어머니 밥상을 몇 끼니 차렸는데 어느 날은 이 국이 식었다는 이유로 밥상이 엎어지고 폭행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누이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편도 3시간, 그러니까 왕복으로는 6시간 거리를 오가면서 산후조리와 집안일까지 도맡아서 도와줬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보자가 왜 이제서야 말을 하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당신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니까 신경 쓰이게 하기 싫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제야 제보자가 그동안 효자 노릇 한답시고 애꿎은 아내만 고생을 시켰구나 이렇게 미안함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끝이 아니었죠. 자, 빨리 돈 내놔라고 누나하고 여동생들이 한 번 전화할 때마다 30통 이상 하기도 하고 문자를 해서 욕설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급기야는 제보자가 뇌출혈로 쓰러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근데 이렇게 쓰러지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네 그렇게 하니까 벌 받아가 쓰러진 것이다 라고 누나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는 그 심정으로 큰 누나한테는 2천만 원 줬고요. 다른 형제들한테 각각 1,000만 원씩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문제입니다. 왜 이것밖에 안 줬냐고 딱 욕설을 하면서 500만 원씩 더 달라고 지금 계속 하고 결국 이 모든 것을 봤던 아내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못 살겠다면서 또다시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무슨 형제 이게 왼수지 양 변호사님. 형제라고 볼 수도 없고 정말 이 어이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지금 그 5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 근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당시에 생전에 증여를 해준 재산에 대해서 어머니하고 다툼 몰라도 그거를 지금 와서 나눠달라고 요구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고 제가 지금 찾아봤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 같지도 않거든요. 뭘 요구하는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그냥 갑작스럽게 생떼를 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형제분들이 반론이 있으시다면 뭐 사건만적지 말씀을 주시겠지만 그런 게 없는 한 아무 근거도 없고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할지라도 내용 증명이라는 게 그거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꼭 따라야 되는 게 아닌데 이제 시달리셔서 이러신 것 같습니다. 너무 계속해서 시달리거나 계속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수단을 취하면 스토킹 처벌 법률 위반 같은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 누나라는 사람들이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막 협박까지 하고 있다는데 자 교수님 네. 이 남편분 제보자분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신 게 누나 여동생 안 봐도 돼 아내는 잃고 싶지 않다. 네. 지금이라도 그걸 깨달으셔서 너무 다행이시고요. 지금 이 피가 섞인 누나나 여동생한테 이렇게 당하셔도 정말 이렇게 뇌출혈이 뇌가 터질 만큼 괴롭고 분하신데 이 40년을 이렇게 당하신 아내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한이 쌓였고 남편은 얘기를 안 해줘서 몰랐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40년을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고 모르시나요? 이건 무관심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남편까지 또 쓰러지고 그 와중에 또 남편이 돈을 해서 줬잖아요. 이런 거를 아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혼을 하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라도 정말 사과를 진심으로 하는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도 말씀 좀 보태주시죠. 이거는 사실은 줄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상황일수록 더더욱 아내 편을 들어서 법적인 걸 봤을 때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되고요. 계속적으로 자 그런 요청을 하면 오히려 형사적 처벌도 좀 가능하니까 그 형제들 누나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조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코콜팡님도요. 이제라도 형제들 인연 끊고 아내분 챙기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준희님도 절대 돈 주지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참 이런 사연을 볼 때마다 형제란 무엇인가 참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